어머님, 신혼여행도요 보내주셔야죠. 집도 해주신 김에 콜! 그게 네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말이냐? 왜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집 해주면 여행도 해주는 거죠. 그게 패키지 아닌가요? 윤지야, 그건 좀 말이 심하잖아. 성호 씨,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이런 기회 흔한 줄 알아? 기대는커녕 고마움도 모르는구나. 너 사람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니? 글쎄요. 어머님도 돈으로 마음을 사려는 거 아니셨어요?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들 위해 10억 신혼집까지 해줬지만 예비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결혼식을 통째로 취소한 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결단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단층집. 작은 마당엔 허름한 빨래 건조대가 세워져 있었고 매일 아침이면 연탄 냄새 섞인 보리차 향이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그 집에 홀로 사는 67세 이말순 여사는 요즘 밤마다 가슴께를 부여잡은 채 뒤척였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잠을 눌러 앉아버린 것처럼 눈을 감으면 자꾸 아들 성우 얼굴이 떠올랐죠. 마흔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혼자서 밥을 퍼먹고 세탁기조차 제대로 못 돌리는 아들.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재롱자랑을 하지만 말순 여사에겐 아직 며느리라는 말조차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엔 아침 4시마다 일어나 학교 급식실로 출근했고 손엔 늘 감자칼과 국자, 온종일 후끈한 김을 맞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톱 밑엔 간장이 배었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아픈 곳을 찜질해주며 그렇게 두 사람 몫을 해내야 했죠. 한 푼 두 푼 쥐어짜 모은 적금, 조합, 그리고 남편이 남긴 30년 된 집까지. 그 돈을 모아도 늘 빠듯했지만 단 하나의 목표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우 결혼할 때는 꼭 집 하나는 내가 해줘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그날 아들이 머뭇머뭇 다가와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라는 말을 꺼냈을 때 말순 여사는 마치 오래 묵힌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눈을 돌려 창밖을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단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죠. 이제야 이놈 인생에도 봄이 오나 보다. 저 애가 혼자 늙어가면 어쩌나 내 눈 감고 나면 누가 밥은 해줄까? 그토록 가슴속을 붙들고 있던 근심이 겨우 아주 조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말순 여사는 낡은 단층 집의 등기부를 들고 은행에 갔고 담보대출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통장과 적금까지 전부 털어 자신이 직접 발품 팔아찾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 34평형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2층 남양 초등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도 가까운 곳. 애 낳고 키우기 딱 좋겠더라. 말순 여사는 계약을 마치고도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잔금을 치르고 하얀 서류 봉투에 담긴 등기부등본을 집으로 가져오던 날, 그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손끝으로 조심조심 꺼내 들고는 그걸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젠 성호도
저 집에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동안 많이 밀었다. 우리 애. 그 말을 하며 잠시 웃었지만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고 오래된 주름 사이로 고된 세월의 굳은 살 같은 눈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는 선물도 아니었고 성우에게 투자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순 여사가 평생을 견뎌낸 어머니라는 자리에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아직 성우에겐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네 편이 되어주겠다는 증표야. 며칠 뒤 말순 여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난 날이었죠. 아들 성우가 약혼녀를 데려온다던 날. 어느새 그녀의 손엔 분홍빛 저고리가 쥐어져 있었고 평소엔 장롱 깊숙이 넣어두기만 했던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치마 자락을 펼쳐놓고 다리미를 올리던 순간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처음 봤을 때 인사로 마음을 준단다. 말보다 몸가짐 먼저 본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또렷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괜히 더 고운 색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시장으로 나가 꽃게 5마리를 사고 고기며 야채며 양손 무겁게 들고 와주방에 섰습니다. 잡채는 한 번 식혀 다시 무치고 저는 기름을 아끼지 않고 부쳤습니다. 그릇 하나에도 꽃무늬 접시를 꺼냈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처음 사둔 은색 반상기 세트로 맞췄습니다. 그녀는 윤지 씨와의 첫 만남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죠. 어서 와요.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성우 철은 없어도 참 정 많은 애예요. 그렇게 인사하고 웃으며 어색함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고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여자는 긴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짧은 스커트 아래로 앙상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표정은 심드렁했고 손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듯 했지만 말순 여사는 그 말보다 먼저 그녀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눈이 사람을 보지 않고 천장과 벽면 그리고 거실 구조를 훑고 있는 느낌. 그 미소는 마치 사진 찍을 때처럼 순간적인 표정이었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자마자 말순 여사가 차린 상 앞에 놓인 꽃게탕을 보며 아들이 말했죠. 윤지야, 엄마가 직접 다 만드신 거야. 꽃게탕 엄청 좋아하잖아. 하지만 윤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집 구조가 좀 옛날식이네요. 복도식이에요. 이건 구조부터 다 바꿔야겠어요. 말순 여사는 순간 젓가락을 손에 든 채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삭이듯 아들에게 말하던 윤지 씨의 말이 더 깊이 박혔습니다. 이 인테리어 다 뜯어야겠어요. 이런 데선 도저히 못 살아. 성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딴청을 피웠고 말순 여사는 조용히 젓가락을 놓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잡채, 조심스레 묻힌 나물이 그 순간부터 허무와 수치로 느껴졌고 정성은 헛된 노력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윤지 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음식에도 젓가락을 몇 번 들 뿐이었습니다. 예의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는 건 아닐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둘이 나간 뒤 말순 여사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두고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집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선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했나? 손끝으로 서류를 쓸어보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여사는 매일을 돌덩이 하나를 껴안고 사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점점 줄었고 새벽에 눈을 떠도 입에서 먼저 새어나오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랬겠지. 아직 어색해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윤지 씨의 서운한 태도를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 씨의 말과 행동은 칼날을 세우듯 뚜렷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도, 청첩장 디자인도, 웨딩사진 스튜디오도 모두 윤지 씨가 고르고 정했고 말순 여사는 그저 끝자리에 앉아 네. 좋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보태면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 세대랑은 좀 달라서요. 라는 반박이 돌아오고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싫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견례에 어떤 반찬을 올릴지, 사돈댁엔 뭘 챙겨야 하는지 시어머니의 손길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 이번엔 말순 여사의 역할은 비용 부담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어머님은 그날 뭐 입으실 거예요?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청첩장 샘플을 보러 셋이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자리, 디자인 업체 직원이 여러 견본을 펼쳐 보여주며 말하자 윤지 씨는 트레번이 낫지 않아? 성호 씨! 하고 물었고 아들은 응, 너 좋으면 나도 괜찮아. 하며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난 한 번도 단정하고 예쁘던데. 라고 말하자 윤지 씨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 순간 말순 여사는 마치 등 뒤에서 누가 등을 밀어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물컵을 들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고 젓가락질도 멈췄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푹 숙였고 말순 여사는 그 조용한 침묵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참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집 앞 꽃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말순 여사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 한쪽엔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래엔 뷔페 예약 확인, 예물 도착 예정일 같은 메모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글자가 말순 여사에겐 남의 결혼식 일정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내려다보다가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애한테 축복이 맞는 걸까? 처음으로 말순 여사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방 안에 조용히 꺼져가던 불빛 아래서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쏙 비워내듯 참고 또 참으며 말순 여사는 결혼 준비에 발을 맞췄습니다. 마음은 어느새 달아버렸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 또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고집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란 게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 법이죠. 그날이 찾아온 건 결혼식 드레스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근처의 고급 드레스쇼. 하얀 천으로 덮인 소파와 샹들리에 조명 아래 윤지 씨는 한 벌의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에 딱 맞는 레이스 드레스, 반짝이는 티아라,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만족한 듯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야, 윤지야. 참 곱다. 우리 성우 복 터졌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저 애도 나랑 정 붙이면 괜찮을 거야. 그녀의 눈가엔 살짝 눈물이 고였고 입가엔 뿌듯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공기는 10초도 채가지 않아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웨딩숍 직원이 다음 드레스를 준비하러 나간 사이 윤지 씨가 거울을 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여행도요. 어머님이 보태주셔야죠. 그러고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뭐 집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말은 말순 여사의 가슴 한가운데를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집도 받았으니까. 단 한마디. 그건 감사나 존중의 의미가 아닌 당연함과 요구의 논리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덜컥 내놓은 그 선택이 상대에게는 교환 가치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혀끝이 마비된 사람처럼 목이 막히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고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옆에 선 낡은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자. 반쯤 감긴 눈과 억지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 표정은 누가 봐도 배제당한 조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툭 하는 소리가 없는 파열음이 일어났습니다. 말순 여사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삼켰지만 마음은 더는 삼킬 수 없었고 그날부터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작은 냉장고 소리만 윙하고 깔리고 있었고 거실 등불은 켜져 있었지만 말순 여사의 그림자는 자꾸만 벽 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드레스 리허설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직 덜 마른 행주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지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서 손뼉을 치며 웃던 과거의 자신도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바라보는 말순 여사의 눈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전기 주전자가 띠링 소리를 내며 물이 다 끓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 있던 보리차를 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차는 이미 식을 대로 식어 있었고 잇몸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온도에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것을 다시 데워 마시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그런 의미도 그날 밤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말순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쪽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평생 모은 서류들, 적금 해지증, 퇴직금 수령 확인서, 대출이자, 명세표,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어 거실로 나와 바닥에 펼쳤고 식탁 위로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는 모두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씩 달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첫 장을 손으로 덮고 말순 여사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이제껏 입 밖으로 낸 적 없는 말 한 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어. 그 말이 입속에서 맴돌다가 가슴에 내려앉을 때 말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품고 살던 모든 기대, 희망, 애씀, 그리고 사랑까지 그녀는 그날 밤 하나씩 차례로 가슴에서 꺼내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소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을 줄 알았지만 다행히 중개업자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말씀드렸던 아파트 다시 내놓을게요.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요. 바로 매물로 올려주세요. 단호하지만 조용한 말투,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중개업자가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말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누군가와 같이 살려고 사는 건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다음 날 오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엔 새 매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 대전 유성구 남양 아파트, 신혼부부 선호, 풀옵션 포함, 가격 조정 가능. 그 설명 옆엔 말순 여사가 직접 찍은 집 내부 사진이 덧붙어 있었고 그녀는 그 게시글을 조용히 저장한 뒤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성우가 퇴근해 돌아오자 말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엄마, 이게 뭐야? 하며 종이를 펼쳤고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취소하자. 그리고 엄마는 이제 지쳤다. 빨간 펜으로 눌러 쓴 글씨는 획 하나하나의 모진 시간과 참음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그 문장을 읽은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결정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말도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말보다 무겁고 깊은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말순 여사에게서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은 성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결혼식
취소하자. 그리고 엄마는 이제 지쳤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짚어 읽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준비했는데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 다 했잖아. 왜 이래? 갑자기!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투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아들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굳건했습니다. 마치 말 대신 등을 통해 말하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성호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결국 성호는 주먹을 꽉 쥔 채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지 씨와 통화를 하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러는 거 진짜 이해가 안 가! 라고 투덜대던 그에게 윤지 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야 뭐 엄마가 사줬다면서? 그럼 신혼여행도 좀 보태주셔야지. 어차피 그 집도 반은 내 몫인데 뭐. 그 순간 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은 그는 그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지나쳤던 윤지 씨의 말투, 행동, 그리고 엄마의 표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은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고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며 버텨왔는지를. 이튿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성호는 조용히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둑한 방 안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말순 여사는 가방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순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은 멈췄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성호는 그렇게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말순 여사는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안 게 어디냐? 며칠 뒤 오후 5시쯤 말순 여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섰습니다. 코트를 껴입고 손에 작은 봉투를 쥔 윤지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앞에 서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윤지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땐 왜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받아주시면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말순 여사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표정은 따뜻함보다는 조용한 작별의 인사처럼 차분하고 단단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윤지 씨도 직감했습니다. 이 눈빛은 용서가 아닌 마무리의 신호라는 것을. 그날 이후 말순 여사는 윤지 씨의 울먹이는 사과도 아들의 뜨거운 눈물도 차분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누구처럼 등을 돌리거나 문을 닫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또 누구처럼 미안하다는 말에 덜컥 마음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둥처럼 묵묵히 서 있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흙을 털고 다시 일어서는 나무처럼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야, 물건처럼 돌려받는 게 아니야. 거실 창문을 닫다 말고 문득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단호하면서도 지쳐있는 어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들에게 재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보자. 는 말을 남기고 며느리 될 사람이 두고 간 화분 하나만 조용히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 화분엔 처음엔 마르던 잎사귀가 조금씩 다시 살아났고 어느 날엔 새순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도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말순 여사는 등기 서류를 다시 들고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매도인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정말 좋은 집이에요. 왜 파시려는 거예요? 라고 묻는 직원에게 그녀는 빙긋 웃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네요. 난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말순 여사는 오랫동안 살아온 대전의 집을 정리하고 충남 금산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바람, 냄새가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손으로 땅을 갈아 텃밭을 일구었고 열무랑 상추가 줄지어 자라나는 걸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당 한켠엔 그녀가 손수 짠 나무 평상이 놓였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라디오, 그리고 바람 소리만 있으면 그 어떤 말동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거기 진짜 괜찮아? 외롭진 않아? 그럴 때마다 말순 여사는 짧고도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만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다. 그 말 속엔 돈이 아닌 존중, 결혼이 아닌 삶,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닌 이말순으로 살아가는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결국은 나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새벽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으며 그녀는 이따금씩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순 여사의 입꼬리는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정말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게 말순 여사에겐 지금껏 살아온 날들 중 가장 평온하고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말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분들의 감동 실화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